어, 역사 지문 같이 볼게. 그다지 어려운 지문은 아니야. 사실 개념학습 파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삼국유사 기입편에서 단국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조선 왕검조선 조항이 첫 잔으로 편제된 이유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고 담화표지 잘 표시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것을 우리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이야. 그러한 역사인식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단군은 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은 첫 임금으로, 기자는 그 뒤에 문망교화를 연 임금으로 상징되었어. 그런데 이 중요한 담화표지지 당연히.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의 연구는 단군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후대의 윤색과 가정을 논증하기 일색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제시대의 가장 핵심을 얘기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식민 사학자들 단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금 문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라. 우리는 단군을 이렇게 생각했지만 일본 식민 사학자들, 친일파 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단군 이야기의 종속적, 문화적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화소는 천손 강림과 곰이다. 에도 시대부터 단군 이야기를 접한 일본인들은 단군을 고사기나 일본 서기의 신대기에 등장하는 스사노 미코토나 그의 아들로 파악하려고 했었어. 이와 같은 인식은 단군을 실존의 역사적 인물과 같이 서술하되 일본 신화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지. 일본 식민사학의 계통을 파악하려는 거야. 단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일본의 한국사 서술로 이어져서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논리인 일선동조론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일선동조론이 뭐야? 너 역사에서 배웠지? 승민아, 이게 뭐니? 일본하고 어디? 조선이랑 뭐 하다? 뭐가 똑같아? 그치, 요게 조상이거든? 그래서 조상이 조상할 때 조자야. 동일하다. 일본과 조선의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니까 앞에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돼. 그치? 일본의 역사로 끌어들이고 일본이 조상의 이제 원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뭐다? 일선 동조론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단군을 일본 신화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문단이더라. 문장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단 중심으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어. 간단해서. 한편 일본인들은 단군 이야기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어. 이마시니류는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이건 허구의 이야기니까 너희들의 신화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 이야기의 내용은 북방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문화이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문화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분석했어. 그리하여 한반도의 역사 및 문화를 두 개로 쪼개서 북방과 남부로 쪼개서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북방 시베리아 문화의 수산이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한민족은 오히려 일본과 같은 종족적 문화적 계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핵심은 뭐야 지금? 여기서 핵심 문장을 보자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역사 및 문화를 두 개로 쪼갰다. 어떻게 두 개로 쪼갰어? 이 중남부 지역의 한민족, 그 다음에 북방, 이 두 가지로 쪼갰지. 다시 말해서 고조선은 저 위의 이야기고 중남부는 다른 민족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든지 발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조상과는 관련이 없더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버린 거지. 그래서 한반도 북부의 문화를 중남부와 분리하고 또 퉁구스족의 문화로 설명하려는 일본 사학자들의 노력, 일본 사학자들의 시도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문단의 핵심이지.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지. 첫 번째가 뭐야? 단군을 일본 신화에 넣으려고 했고, 두 번째가 아예 분리해버리기도 하고 단군 신화를 우리 문화와 분리된 무언가다. 이에 대한 반발로 해방 이후 우리 학계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축적해 나갔다. 그 결과 단군 이야기가 당시 건국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후대에 윤색이 더 더해졌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각색 같은 거 조금 바뀌었더라도 단군 역시 실제 고조선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고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곰과 호랑이에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하여 토테미즘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혹은 시도라고 볼 수 있겠지. 이들은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다는 세계사적 역사를 소개하고 원시 사회의 보편성을 논 거로 여기저기 다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보편성은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속 곰과 호랑이 역시 토테미즘의 흔적이고 원시 문화의 반영인 거야. 그리고 환웅과 옥녀의 결혼은 동족의 혼인에서 벗어나 이혼 이족혼의 사례, 다른 부족 간의 혼인을 이족혼이라고 그래. 원시 사회의 발달과의 한 유형이며, 그래서 이 동족 내의 혼인, 이족혼 서로 상반되는 개념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 어려운 단어라도 같은 문장 안에서. 단군의 탄생과 그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은 정치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 과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어. 그래서 우리 여기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문단에 주안점을 적자면 이걸 하기 위해서 토테미즘 관점에서 단군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고,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과 같은 근대 학문의 관점에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해석한 또 다른 학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곳의 자연환경이 곰과 호랑이 등의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을 표상한 것이며,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은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이 병존, 동시에 존재했다. 병존 하였던 사회를 반영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권위도 남성만큼 강했었더라 이 당시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단군이라는 단일 존재가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을 남성 추장제의 수립과 추장세습제가 출현하는 역사적 단계, 그 다음 단계,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이 자연 환경과 또 표상이라는 건 상징하는 거지. 남성 추장을 상징하는 건 호랑이, 곰. 여성 추장을 상징하는 건 곰. 이렇게 여성 추장은 곰, 남성 추장은 호랑이를 상징하더라. 라는 것들. 여기에 덧붙여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곰이 유럽이나 다른 사회를 불문하고 되게 신화적이고 대단한 존재로 많이 이제 받들여졌었는데, 그런 게 이게 곰이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꽤 큰 연관이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보면 곰이 겨울에 어딘가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잖아, 다시. 그치, 깨어나지. 그래도 이게 여성적인 이미지랑 많이 겹쳤다고 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또 딱 다시 나타나는 게 바로 봄. 요 시점이었기 때문에 곰이 여성적인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고 되게 우상화, 또 신격화되었다는 사례들이 되게 세계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 표상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문화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뭐 일본 내에 같은 조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그래서 요게 또 첫 번째, 요게 두 번째지.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해석들. 이러한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며 역사적인 해석 시도를 통해 고조선 건국 이야기와 원시사회에 실상이 반영된 기록임을 주장했어. 이게 바로 이 주장들의 의의가 되겠지.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은 해방 이후 남북한 학계에 계승되어 고조선 건국 이야기의 해석의 주요한 논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자.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주장,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론,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래서 부정적인 주장이 두 가지 나오고 반론이 두 가지 나오는 구조로 글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 답 4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자. 기억님, 기억이 뭐니? 토테미즘, 또 다른 학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환경을 표상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곰이 가진 그런 배경적인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더라. 그냥 여성이 아니라 곰은 이제 신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족장을 이제 곰의 후예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더라 나타낸 거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그랬네. 기억은 원시사회의 보편성, 여기저기 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좀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억. 여기 있네. 원시사의 보편성 2-1번의 근거가 되겠고, 그래서 2-1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 2-1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니은 지리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조선이 건국된 지역에 대해 설명하였다. 역시 맞지? 그치? 지리적 생태적, 호랑이랑 곰에 대해서 나타냈었고, 기억과 니은 모두 단군 이야기를 원시사의 실상이 반영된 고조선의 기록. 맞지? 기억과 니은 모두 곰을 부족의 토템으로 해석하고 곰을 통해 사회 발달 단계를 가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4번이지. 요게 틀렸지. 모두가 틀렸지. 우리 한번 보자. 맞는 건 너희가 한번 다 찾아봐 지금. 알겠지, 선지들. 부족의 토템 기억. 여기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다.
몇 다시 몇 번? 2 다시 4번의 근거가 될 거야. 기억은 이런 게 있지만 여기는 토템으로 삼은 게 아니라 토템을 신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성은 곰은 뭔가 여성을 대표하는 것 같아. 표상이지. 그래서 여기는 토템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 2-4번. 그래서 요거는 기억은 맞는데 뭐가 틀려? 니은이 틀려. 니은 모두가 틀렸지. 니은은 적용되지 않아. 자, 3번 한번 보자. 가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자. 가가 뭐야?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연구네. 나쁜 놈들. 요건 답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 답만 한번 해보자. 단군 이야기의 화소를 윤색하고 가작하여 한반도 문화의 단일성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아니지. 뭐 했어? 둘로 나눠버렸지. 그래서 요 부분 몇 다시 몇 번? 3-5번에 대한 근거가 될 것 같아.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4번.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의 돌무덤과 빗살무늬 토기는 중국의 하북성 북부나 윤영성, 만주 지역 등을 포함하는 발해 연안들의 것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유물들은 북방 시베리아 지역의 유물보다 더욱 시기가 이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졌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북방의 시베리아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얘네가 독자적으로 문화의 영역을 구축했다 라고 해석하라는 내용이네. 그래서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독자적이다. 요 부분이 되겠네. 그치? 시베리아 유물의 연대가 더 빠르다. 4번의 근거가 될 거야. 답은 4번이 되겠네. 이해됐지? 자, A의 주장. 여기 보면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쪽에 퉁구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퉁구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만 독자적인 문화더라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